인간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화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과 아버지의 풍족한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인생의 여러 과제를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유아학대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학대받고 고독과 불안을 품게 됩니다. 반면에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말한 무의식적 안심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무의식적 안심은 자신도 모르게 품게 되는 마음의 안정감을 뜻합니다. 즉, 보호, 안심, 안전이 보장되고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 자신이 항상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것, 그런 안정감의 토대 위에서 살면서 무의식적 안심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이처럼 보호와 안전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러한 조건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마음속에 무의식적 안심이 있든 없든 20살만 되면 똑같은 성인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살이 된 사람 중에는 심리적으로 2~3살에 불과한 미숙한 정신 연령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덜 성숙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정신 연령이 어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불안을 품고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의 재구성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게 요구해온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만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는 무의식적 안심을 지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공포스럽고 살아가기가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으로 동결된 공포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유아기에 자신이 언제 구타당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공포감입니다. 기억으로 동결된 공포감은 10에서 2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때까지 이 공포감을 품고 살게 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물론 본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기억으로 동결된 공포감을 품고 산다면 30살, 40살을 넘어 70살, 80살이 되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주한 인생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격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기억으로 동결된 공포감입니다. 이는 매우 오랫동안 강하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면 삶이 고달파질 뿐입니다. 이래서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따라서 그런 인생을 송두리째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물론 그 불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우 심각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이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신의 여러 가지 불안을 주변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이 털어놓는 불안은 낙관적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불안을 털어놓음으로써 도움을 청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도움을 청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2000년 전 무렵부터 긍정적인 것과 즐거운 것을 생각하며 살자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2000년이 지나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줄곧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하고자 불안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사람도 본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민하는 사람이 털어놓는 불안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왜 그렇게까지 끙끙 앓는 걸까? 고민해봤자 소용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어질 만큼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하는 사람도 역시나 끙끙 앓는다고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알고는 있지만 고민을 좀처럼 그만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민한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외침인데 그것을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갓난아기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무서움을 느낄 때 울음을 터뜨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아기가 운다는 것은 곧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을 털어놓는 사람이 의식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호입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사람이든 그 불안을 들어주는 사람이든 그것이 도와달라는 신호임을 확실히 인식해야만 불안을 해소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겁난다. 남에게 좋게 보여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의심받을 만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게 굽실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다 받아주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까지 떠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열심히 하지만 못하면 어쩌나 불안하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의 높은 평가를 얻으려고 힘껏 노력하지만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관계를 둘러싼 좌절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정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지는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해진다면 좋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실 세상에는 그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불안을 품고 있는 사람의 고민이 사소한 일로 여겨집니다. 바보처럼 힘든 일을 떠맡아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거절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까지 떠맡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절해서 미움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하면서까지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까지 떠맡아 버리는 사람은 그 일을 거절한다면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척이나 두렵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라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서 미움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미움받는다고 무슨 대수냐라며 흘려넘길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미움받거나 낮게 평가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들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려는 사람은 낮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불안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모든 부탁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하찮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느냐, 그런 고민은 무의미해 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품고 있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지극히 강렬한 감정입니다. 불안이 미치는 범위와 심각성 역시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안을 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상대방의 무심한 행동 하나하나에 동요하고 냉정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 사소한 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기반이 원인입니다. 즉, 불안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져 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겨우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내고 울고 소란을 피우는지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가눌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의 불안입니다. 대담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담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한 사람은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불안과 불행 중에 선택하라면 인간은 불행을 선택합니다. 이는 지금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에 대한 집착은 한없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을 없애고 싶다면 현재의 지위나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그것이 곧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알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고민에 빠집니다. 사소한 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일로 고민하느냐고 물어도 고민이 가시지 않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고민의 원인이 사소한 계기 자체가 아니라 불안하고 소진된 마음에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배우자를 공격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인격의 재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자신만의 가치로 가치관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의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 가치의 붕괴는 면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재구성 없이는 필사적으로 노력해봐야 문제만 커지고 고립되고 소진되고 맙니다. 불안한 사람은 쓸데없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불만으로 완전히 소진하고 지쳐서 인생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날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멜랑콜리 친화적인 사람이나 불안을 지닌 사람은 그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일로 화내는 경우 인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을 구입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주택 구입은 큰 돈이 들어가는 일생일대의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소한 일로 큰 싸움을 벌인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한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마음속 갈등이 표면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전화 인생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고민 중 하나가 남편이 자신의 언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화낸다는 고민입니다. 게다가 일단 화를 내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하는 커다란 문제로 진지하게 언쟁하는 것과 상대방의 언동 하나 때문에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 중에 문제가 심각한 쪽은 후자입니다.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내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까지 화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격성의 치환입니다. 진짜로 공격하고 싶은 대상, 증오하는 대상, 분노를 쏟고 싶은 대상은 어딘가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의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의식에서 몰아내고 상대방에게 그 공격성을 치환한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공격성에 치환을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불안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전부 억누릅니다. 하지만 분노는 의식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무의식적으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공격성의 대상이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성은 자신에게 안전한 대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공격해도 불안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언뜻 사교성 있고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는 공격성을 지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만만한 배우자에게 그 공격성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내의 언동에 일일이 화내는 남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적의와 공격성이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분노가 안전한 대상을 향해 전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공격성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이유는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피하고 싶거나 불안을 느낄 때 공격성은 모두 무의식 속에 담아버립니다.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와 잘 지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진심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애초에 아내와 안정된 관계를 구축했다면 집 밖에서의 인간관계도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어느 곳에도 안정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언동 하나하나에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해서 아내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저기를 담아 아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남들과 이어져 있다는 확신입니다. 아내의 언동에 일일이 화낸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와도 이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은 불안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지금보다 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응석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느낀다면 남편의 태도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방 상처받고 화내는 사람.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반항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이고 고립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억압하고 있다. 사소한 일로 쉽게 화내는 사람은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를 내면 언제까지고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상처받고 화내는 사람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저기가 깊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을 지닌 사람 역시 매우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불안과 열등감과 저기가 결부되어 인격이 형성된 사람은 행동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얼굴이 까칠까칠해질 정도로 소진됩니다. 그러므로 저기를 담은 공격성을 아무렇게나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소한 일로 그렇게까지 화내나 싶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저기를 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토양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공격적 불안 뒤에는 고민과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려 합니다. 마음의 병은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고민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마음의 버팀목이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방향으로만 노력합니다. 그것을 그만두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해지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불행의존증입니다. 불행해지는 노력을 그만두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행해지는 노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위험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불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불행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보다 불안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불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행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죽어도 불행을 포기 못하겠다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불안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불안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안에 빠졌을 경우에는 왜 불안한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